주한 일본 대사관은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10년 감사와 부흥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사관은 피해 복구를 지원해준 한국에 감사를 전하고 재해지역의 현황과 부흥 과정을 보고했습니다. 아이부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어로 한 인사말에서 우리가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한국분들은 아낌없는 온정과 지원을 보내주셨다며 재해 발생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분들께 받은 다양한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1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관련한 각종 추모 행사를 진행 중이며 일본 대사관도 이에 한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당시 한국이 물심양면으로 일본을 도왔던 자체를 일본 대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라는 영어 속담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이야말로 실로 진정한 친구라고 한국이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한 말은 완전히 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국민 성금과 대기업 지원 등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진으로 일본의 인프라가 부족하자 동산 약 53톤과 LNG 50만 톤 등 국내 비축분을 먼저 일본 측에 제공했습니다. SK나 GS칼텍스도 유류 수십만 배럴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고 원전 안전화를 위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 붕산을 긴급 요청해서 한국 정부는 국내 비축분을 일단 일본에 보내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소방대원들 104명을 위험지역으로 가장 먼저 재난 현장에 급파해서 많은 이들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아이보시 대사는 지진 발생 다음날 일본으로 한국 구조대를 이끌고 가 구조 활동을 한 이동성 전 119 국제구조대장의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상 일본 대사관이 한국에 건넨 감사의 말들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은 외교적으로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고 분위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 3.1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측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띄워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이러한 주한 일본 대사의 멘트는 한일관계의 회복을 점차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되지 않나 관심이 모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대중들은 다시 한번 일본과 화합의 분위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의외로 싸늘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정확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의 뉴 업데이트 캠페인.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아이시보 대사가 추가로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한 가지 한국 정부의 유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에 관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며 후쿠시마의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양국이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한국의 동일본 대지진에 감사를 표하면서 진짜 말하고 싶은 본론은 후쿠시마였다면서 한국이 일본산 후쿠시마 농수산물 식품 수입을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현재 특이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업데이트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쿠시마의 이미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 이미지 오래되지 않았어 너의 후쿠시마를 업데이트해 라고 홍보 중입니다. 홈페이지에는 후쿠시마가 방사능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졌음에도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후쿠시마는 아직도 원전 사고 직후의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 후쿠시마 부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부흥청은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사이트를 구축해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사이트를 보면 일본 음식이 전 세계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매우 안전하다는 강조를 비롯해 방사능은 주변에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우려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으며 부정적이라는 것을 다양한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후쿠시마에서 제작한 팜플렛 제목을 보면 뜬 소문을 없애기 위하여 라고 한글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뜬 소문은 한국의 각종 후쿠시마 관련 허황된 과학적이지 않은 의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후쿠시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일본에서 부쩍 이런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일본의 부흥장관이 한국의 걱정은 알지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안전하니 수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장의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문제로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부흥상은 이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올림픽 대표단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주한 일본 대사관은 똑같이 좋은 우방국인 한국이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부흥장관부터 일본 대사 그리고 정부 홈페이지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결국 한국 보고 올림픽에 정상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후쿠시마 농수산물도 이제 수입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스가 내각의 한국을 대하는 태도. 네티즌들은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를 자행한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를 철폐해 놓으라는 게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다음으로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의 자세를 지적합니다. 스가 내각은 한국에 대해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가 한국에 감사의 메시지를 표했습니다만 모태기 외무상은 아직도 강창일 주일 대사를 안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일 한국 대사가 파견이 되면 외무상을 비롯 총리까지 포함해 수일 내로 접견하는 게 외교 관례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국을 안 만나주는 것은 한국 보고 한일관계 해결책을 가져와 보라면서 한일관계 해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상대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들어갔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유화 메시지에 대해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렇게 한국이 양국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며 모태기 외무상도 한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것이 정말 한국으로서는 불쾌한 일인데 일본 정부가 상전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회사 상부에서 최종 결제를 해줄 테니 계속해서 적절한 결제안을 가져오라는 것과 같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자세는 자민당 보수층에서 적극 한국의 본때를 보여주자는 의견 가운데 수출 규제 이후 지속됩니다. 안 그래도 스가 내각은 지지율이 낮은데 보수층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임 일본 대사의 근황. 또한 일본 대사의 이러한 동일본 대지진 감사의 말은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지만 오히려 배신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대사였던 무토 마사토시 대사는 당시 한국 국민이 성금을 해준 모습에 대해서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주일 대사 근무 당시 한국의 다양한 지자체와 기관에서 무토 대사를 만나서 성금을 전달하는 사진은 계속해서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본에 돌아가서 곧 혐한 인사로 돌변해 한국에 대한 혐한 서적으로 수입을 창출해냈습니다. 또한 무토 대사는 최근 일본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일본이라는 주장을 매우 활성화시킨 인물로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는 각종 일본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은 은혜를 모른다, 일본이 과거 엄청난 노하우와 산업 유산을 물려줬으나 이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비판합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이러한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용해서 한국이 일본에 과거 병원을 설립하고 신식 양의학을 도입해 의료 혜택을 안겨줬는데 이제 K 주사기로 일본에 대답해야 할 차례라고 보도합니다. 제대로 된 LDS 주사기가 없는 일본은 화이자 백신 상당 부분을 낭비하게 되어 한국의 수입을 의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들먹이며 한국에 K 주사기를 내놓으라는 보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일본 대사의 한국에 대한 감사 발언은 시기가 나름 적절했다고는 해도 액면 그대로 일본의 말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는 WTO에서도 간신히 승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인들 건강을 위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에서도 선수들이 후쿠시마 농수산물 식단을 먹는 문제 때문에 식단을 따로 공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일본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그야말로 무리수인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높다면서 일본의 제염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한국에 간만에 유화 메시지를 띄우는 듯 했으나 한국 대중들은 일본의 의도를 단시간에 파악해낸 모습입니다. 양국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향적 메시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베가 한국인들에게 비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일본 자국민들에게까지 불만 섞인 원성을 들으면서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베가 당장 사임해야 일본의 평화가 찾아온다, 지금 당장 사표 쓰고 내려와라 라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못하는 것도 적당히 못해야지. 아베는 중간이 없어. 쌤통이야, 쌤통. 이 소식을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는 아베 신조 총리가 과반 지지율이 무너지면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보수 친아베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성인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의 55%보다 6%포인트 급락한 수치입니다. 아베 지지율이 5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직전에 34%에서 2%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했습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 총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비율은 직전에 35%에서 45%로 10%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을 보이는 일본의 60대에서는 55%에서 42%로 70대 이상 54%에서 45%로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노인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감이 커지면서 자민당 지지율도 42%에서 37%로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내각 지지율 하락은 최근 한 달 새 강요 2명이 낭만 아베 총리의 9.11 개각 실패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 장관 임명에 대한 아베 총리의 책임 여부를 묻는 말에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5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문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요미우리 신문사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 50%가 깨져 위기감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차기 총리 적임자 순위에서도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에 밀려 3위에 그쳤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적인 이시바 정 간사장은 21%의 지지율로 직전 조사에서 1위였던 고이즈미 환경상을 누르고 선두에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일본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아베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부 주관 벚꽃놀이 행사에 자신의 선거 구민을 매년 초청하는 등 사적으로 이 행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문제 삼은 시민단체가 아베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매년 4월 도쿄 신주쿠 교엔에서 정부 주최로 열리는 봄맞이 벚꽃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주민과 후원의 인사들을 초청하고 전야제 행사로 향응까지 제공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관심 없는 일본 국민들도 이번에는 못 참겠는지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전운동 시민단체인 전쟁시키지 마라, 헌법 9조 부수지 마라, 총궐기 행동 실행위원회는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베 총리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세금으로 후원회 활동,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아베 정권 총퇴진하라라는 문구에 손팻말도 보였습니다. 행동실행위가 아베 총리에 의한 정치의 사무라를 허용하지 말자라는 호소문을 띄워 긴급히 조직한 이날 집회에는 수백 명의 아베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다양한 문구가 접힌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행동실행위의 주축인 전쟁관대 1천인 위원회를 이끄는 후지모토 야스나리 씨는 집회 시작 인사말을 통해 사쿠라를 보는 모임은 아베 총리가 후원회 사람들을 멋대로 초대해 접대한 행사라며 그 비용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낸 세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그러면서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에 정치를 맡길 수 없다며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모아 아베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때리기로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곧 일본 역대 총리 가운데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와 지소미아 문제에 아베 내각이 최근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벚꽃놀이로 위기를 맞은 아베 내각은 빗발치는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한국 때리기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연일 강한 유감을 강조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수출 제재 철회는 절대 없다는 메시지를 일찌감치 내놓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결과에는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품 붕괴의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 경제는 2013년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실시 후 플러스로 돌아서는 활기를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 집권 기간을 거치면서 아베노믹스가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잇따릅니다. 통화 재정정책의 실탄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아베노믹스의 핵심 축을 이루던 엔화 약세마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 22%에 그쳤습니다. 실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무려 71%에 달했습니다. 외신에서도 아베의 무능을 꼬집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역대 최장수 총리
총리 기록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이른 현 시점에서 아베노믹스의 견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4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소비세율 인상 등의 여파까지 더해져 마이너스권 마이너스 2.7%가 확실시됩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이자 아베노믹스 설계자 중 한 명인 야마모토 고조 의원은 일본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아베노믹스 설계자까지 나서서 망한 정책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